안녕하십니까, 유쾌한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또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가온파님이 하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열도 단열이지만은 집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큰 문제가 누수 문제죠. 그죠? 집이 좀 추우면 그만이지만은 물이 새면은 집의 기능 완전히 상실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살 때요. 비가 오면 장마가 지면은 지붕에 물이 뚝뚝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있는 그릇들 다 갖다 받쳐가지고 물방울 소리가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아랫목에서 피해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를 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자기가 사는 집에 비가 샌다고 한다면은 참 그거 뭐 어찌로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물과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결국에는 누수를 막으려면요 꼼꼼한 마무리 공정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지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테이프로 밀봉하는 것들이 있죠.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봉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실리콘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한 이름은 실란트가 되겠죠. 실리콘 실란트도 있고 여러가지 아스팔트 실란트도 있고 여러가지 실란트가 있는데 이 실란트의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테이프하고 실란트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공하는 방식은 3중으로 차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최근에 태풍 불어왔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죠? 보니까 여기 지금 물이 흥건하게 찼는데 위에 지붕에서 샌 건 아니고요. 옆쪽에 그 물을 통해 가지고 빗물이 들이쳤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만약에 지붕에서 빗물이 들이쳐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황당한 거죠. 그죠? 황당한 거죠. 비 피하려고 외부로 또 피하려고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집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건 비바람 불건 잘 견뎌줘야 하는 게 집의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합판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지금 합판이 막아주죠. 외부에 여기 이건 벽지 쪽인데 다시 이제 두 번째 합판 사진을 보면 지금 오렌지색이 이거는 지붕용입니다. 그린색은 벽체용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합판이 1차적으로 막아주는데 합판 사이에 보면 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틈을 잘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틈을 기밀하게 밀봉하는 작업을 몰라내 테이프로 해요. 집 테이프라고 해서 전용 테이프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면요, 이 테이프도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전용 롤러를 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완전히 밀착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테이프 바를 때 바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테이프가 위에 있는 테이프가 덮어버려서 물이 흘렀을 때 아래에 있는 테이프 쪽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올라타게 해야 되는 거죠. 겹칠 때 위에 것이 올라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 선을 따라서 아니면 테이프 위로 흐르는 물까지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프로 아무리 밀봉을 잘했다 할지라도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시공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공을 하더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이게 뭐 하나 중요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보니까 비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가 셉니다. 그리고 제대로 붙였을 경우에는 비가 안 셉니다. 정말. 네. 그래서 겹치는데 테이프와 테이프 겹치는 그 미세한 틈으로 비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막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수 시트가 막게 되죠. 네, 방수 시트. 지금 지붕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수 시트가 주요 재질은 천에다가 아스팔트가 묻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수 시트를 덮을 때에도 물론 위에서 덮게 되어 있죠. 겹침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겹침이나 덮는 거와 관련된 것들은 시공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무시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부분이죠. 아스팔트 싱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죠? 기와도 있고 또 징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감재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아스팔트 싱글을 이용해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겹침이 있죠. 그래서 아래쪽 것을 위에서 겹쳐서 빗물이 흐를 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겹침이라든가 아니면 테이프 쓰는 거라든가 실란더 처리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됐을 때 합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수 시트, 세 번째 마감재 해서 3중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시공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방수 시트 위에 아스팔트 싱글 위에 지금 못을 박잖아요. 그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용마루 부분인데 용마루 부분에 이렇게 그 못을 박아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이 못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녹이 쓴다거나 하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방수 시트 뚫어버리고 곧장 하판이나 아니면 구조물까지 직접적으로 이 물이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못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못을 한 개 박은 다음에 저는 약 바른다고 얘기하는데 아스팔트 실란트를 가지고 완전히 그 못 대가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완벽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못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층들도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누수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완성된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용마루 부분이죠, 그죠? 리치벤트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못이 외부로 노출이 안 되게 돼 있죠. 안으로 다 숨겨놨습니다. 다 덮어가지고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단부 사진인데 끝단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방수 시트 있고 물론 있죠. 근데 끝단부가 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테이프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지실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꽉 잡는 그런 공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물이 침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큰 걸로 봤을 때는 벽이 막고 뭐 지붕이 막고 이렇게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물을 막는 거는 테이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란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이프하고 실란트를 우습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재를 연결시켜서 버티게 하는 힘은 못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조주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누수와 관련된 게 결국에는 테이핑과 실란트 문제예요. 최근에 제가 그 모듈러 하우스 시공 연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공 방법이 정말 혀를 둘 정도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그런 시공 방법을 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들이 하고 있는 방수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하고 판넬을 연결시켜 가지고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판재가 있겠죠. 판재 틈에 보면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바깥쪽이고요. 네,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2mm, 3mm 아니면 1mm, 그러니까 1에서 대략 한 3mm 정도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스로 고정시켜 가지고 거의 0.5mm 정도까지 밀착을 시킬 거죠. 네, 그건 후공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벌어진 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으면 먼저 피스를 가지고 틈을 줄이죠, 그죠? 네, 두 판을 결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에다가 실란트를 바릅니다. 실란트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두 번째 막을 또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3M 테이프예요. 네, 3M 테이프 가지고 오랜 기간 쓰더라도 밀착성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를 쓰는데, 저희들도 뭐 이지시도 써보고 집 테이프도 써보고 다른 테이프를 써보는데, 이 테이프는 딱 붙었을 때 피부에 착착 감기는 것처럼 그렇게 접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테이프가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거기 그 연수 시켜주신 팀장님이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그러니까 좋은 성능을 기대하려면 좋은 자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네. 그런데 건축주분들 이런 것까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게 성능을 좌우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H 정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3차로 다시 한번 커버를 씌워주죠. 그래서 1단계 실란트, 2단계 테이프, 3단계 커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밀봉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모듈 주택의 상단부에 있는 그 겉터 물 통로에 실란트도 마감 처리를 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2년 됐는데도 전혀 손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그 실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면은 이렇게 다 틈이 다 벌어져 있죠.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그 틈을 메꿨는데 한 1mm 정도 금이 쫙 갔더라고요. 주로 그런 걸 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싼 거를 쓰죠. 그런 것들은 대략 아마 개당 2,000원, 2,500원 정도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물어보니까 수달이라는 제품인데 18,000원 정도 한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2,000원과 18,000원, 대략 8배에서 9배 정도 가격이죠. 근데 이런 걸 써야지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분들은 집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외관적인 거, 편백 썼다 이런 거 중요시하겠지만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네, 그거는 한번 손을 대면 다시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누수를 위해서 방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초 같은 경우에도 아스팔트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방수 중요합니다. 누수를 방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